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만. 넌 누구지?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본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서자 주제, 감히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 CBDC님을 함부로 대하다니. 신라 시대로 보면 나는 성골이고 너는 쌍놈이다. 부모 잘 만나서 능력도 없이 호의호식하는 주제, 입만 살았구나. 뭐시? 그럼 넌 부모도 없이 길거리에서 남의 돈 등쳐먹으면서 생존하고 있질 않느냐? 허허, 왜들 싸우시나? 아, 형님! 이런 떡대만 크고 둔해 보이는 깡패는 뭐야? 얘를 갖춰라. 비트코인 형님이시다. 헤, 비트코인? 마약이나 빨던 놈이 운 좋게 커가지고는 너는 곧 우리 부모님이 한바탕 하실 거다. 지금 CBDC 주제, 우리 비트코인 형님한테 까불어? 어이, CBDC. 상황을 보라고. 니네 아버지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알아? 우리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느라 여러 군데 돈을 빌리러 가신다. 어이, 내가 그 큰손이다. 나니? 당황한 일본어를 쓰는구만. 스테이블 코인, 가서 한 대 후려 패라. 이런 씨비랄.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05화. 오늘도 채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밸런스가 붕괴되니까 재밌네. 아니, 갑자기 기리님이 첫 톤을 그렇게 잡으셔서 어디 그 쌍놈을 어디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지. 네. 아니 요새 이제 약간씩 너무 그 평범한 목소리로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길버님보다는 제 목소리가 좀 그 바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 프로젝트 한강이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한강물도 좀 따뜻해져서 그 정찰 겸해서 이제 좀 한강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 그 예전에는 없었는데 거기 막 바베큐 집이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뭐라 그래 노포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한강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바베큐 이제 사다가 먹고 이렇게 막 바자회라고 하는 축제 때마다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되게 많이 변했구나.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주말에 요즘에 한강 날도 따뜻해지고 해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랜트펑님이 세 분 이제 성으로 전업하셔도 될 듯합니다 하시면서 반가 하셨는데 오늘도 가장 먼저 와주셔서 그랜트펑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야구장 직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와 SSG 경기를 보고 왔는데 25년 이제 첫 직관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뭐 요즘에 표 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녀왔는데 다행히 이제 이겨서 승료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이제 제가 더위를 좀 남들보다 많이 타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해 떠 있고 이럴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주말에 가셨나요? 어제 가셨으면은 어제 평일. 예. 6시가 시작 아닌가요? 6시 반. 6시 반 시작인데 네. 그게 뭐 막 어쨌든 야구장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고 음식 사러 막 줄도 서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거의 그냥 거의 뭐 지친 이 멍멍이 마냥 막 지쳐가지고 그냥 헥헥거리면서 있었고 그리고 해가 좀 지니까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리고 자리를 좀 평일이라서 자리가 널널해서 3루 쪽에 있었거든요. 또 제가 어웨이 쪽에 있어서 이제 자리가 많이 빈 데가 많아서 이제 맨 뒷자리에 가서 그냥 좀 여유 있게 보니까 좀 열도 식고 또 그 팀도 이제 역전을 하고 그래서 그 자칭 한국 시리즈만 갈 때만 쓱 팬이셨던 이분 얘기 계신데 쓱이 원래 팬이 많았는데 이렇게 그 샤이 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순위가 이렇게 막 엄청 높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만석일 텐데 인천에서 가기 쉽진 않죠. 저는 이길 때만 팬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 그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에 SSG 우승할 때 그때 반짝 팬이셨고. 그 유명한 저기 한국 시리즈 직관을 혼자 가셨던. 네.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직관은 아니고 네네. 그냥 봤죠. 집에서 봤죠. 아. 알겠습니다. 자, 뭐 기린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새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 입으로 하는 코딩 이제 그 컨셉에 좀 약간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코딩하기보다는 그 이제 그 깃허브 코파일럿 그리고 커서라는 그 AI 친구들하고 같이 코딩하는 네. 그 컨셉들이 좀 많이 유행해가지고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는 그 원래는 사람하고 팀을 했는데 이제는 AI를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팀원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원래 이제 너가 팀장이면은 그 걔네 너 부하들 말도 안 듣고 일도 잘 못하고 하면 컷터치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도 줘야 되고 상담도 중간중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것처럼 AI도 똑같다. 그렇게 너가 팀장인 것처럼 관리하면 된다. 그걸 듣고 제가 그거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팀원으로 생각하려면은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 AI들에게 한 명은 마이클 잭슨, 한 명은 마이클 조던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비서는 사브리나인데, 이제 고급스럽네. 사브리나는 좀 연애 비서 아니었나요? 빨리 네. 발음을 꼭 싸로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그 그랜트펑님이 기린님은 농구 팬으로 하는데 야구 응원하는 팀이 있나요? 없으면 LG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야구를 안 보시는데 인천 쪽에 사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 시리즈만 네. 가면은 쓱 응원을. SK 와이번스 팀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응원하는 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팀이 없어졌으니까. 네. 아니, 사실은 적어도 팬이라고 하면은 주전 선수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세요? 감독 이름은 모르고요. 네. 누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네. 뭐 훌륭하십니다. 뭐 잘할 때만 뭐 팬이어도 재밌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왜 그거 유니폼 안 입고 오셨어요? 슬프게도 지금 세탁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역시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네요. 예, 드디어 스타일러를 벗어나서 세탁기로 아주 들어갈 수 더우니까 있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갑자기 좀 더워져서 아무튼 뭐 두 분도 야구 직관 가실 일 있으면 더워지기 전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주제 최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구나. 약간 이건데, 제가 진짜 오늘 주제는 감히 제가 좀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마포 FM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데요. 그 방송 들으세요. 그래서 답변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맨날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깠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매경 이코노미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스토리로 스페셜 리포트로 완전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몇 페이지를 다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국이 많이 변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술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무기로서 이거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보다도 이거를 협박 카드라면 협박 카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BDC라는 이제 그 진영과 그래서 제가 정해진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이제 그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전쟁에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이야기해보고 당연히 이제 이게 트럼프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대박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주장했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를 이제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게 제가 처음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설명을 좀 이제 잠깐 드리면요. 네. 미국이 지금 이제 위대한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에 대한 그 정책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기업에 대한 관세를 이제 미국 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관세율을 엄청나게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내 기업들한테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세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 세수가 부족하면은 국가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로 그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채권이 원래 강국이 중국이었어요. 채권 보유 강국이. 근데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이 그걸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삼중고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디다 팔려고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스테이블 법안은 기초 자산을 달러만 해당되지 않고 국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국채까지도. 그러니까 달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최고 갖고 있는 데가 일본이에요. 지금 1조 1,308억 달러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근데 테더와 서클은 1,225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발행량과 거의 비슷하게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미국이 지금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한테 팔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함으로써 중국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가 지금 세계적으로 기피 대상이잖아요. 워낙에 지금 미국 경제가 되게 어렵고 하니까. 그 반대로 중국이 이제 석유 같은 자원들을 이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고 중국이 떠오르는데 그 중국이 바로 CBDC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관세 전쟁과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채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거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국채 수요를 늘렸을 때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합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가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이거 우리가 안 하면은 중국이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와 위안화 경쟁까지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시장에서 뭔가 이용할까에 대한 거를 넘어서 지금 미 국채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생존을 위해서 좀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이제 던지면서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미국 채권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전쟁 약간 비유한 것처럼 어떤 관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은 좋은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 때문에 뭐 안 쓰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일단 미국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를 팔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육성하는 정책을 한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중국 CBDC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예요. 중국은 완전히 국가 주도 정책, 그러니까 프로젝트 한강 같은 거를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거고, 미국은 완전히 민간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유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요 둘이 이제 맞붙어 가는 이제 시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남대문에서 결제하고 뭐 어디 대림에서도 결제하고 이러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원화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화 지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뭐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런 배경 설명은 뭐 그냥 뭐 요약하자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국가들이 이제 뭐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채도 인기가 없고 달러도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나 자기네들 국채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좀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거에 맞서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그 나라는 이제 우리는 CBDC로 하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다. 뭐 요 정도만 그냥 이해를.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미국 달러가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미국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이 그러니까 제일 이제 미국이 그 석유 거래 대금으로 많이 확장이 된 건데 중국이 그 자리를 우리는 위안화는 우리가 통제할 테니까 위안화로 받아라 이렇게 꼬시면서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 거죠. 마침 이제 중국이 뭐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를 딱 치고 나가려고 이제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린리프님이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정의는 제가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 원화나 달러에 1대1로 패깅되는 그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건 가격 안정성을 가진 코인이라고 해서 담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입금하면은 딱 1,000원어치의 코인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민간에서 유통되는 코인이니까 네가 진짜 1,000원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해서 빨리 회계장부를 까봐 이랬는데 이제 테더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유통되고 있는 그 업체는 이제 우리 잘 가지고만 있어.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이게 안정성이 있냐, 진짜 담보물이 있는 게 맞냐,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미국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국채를 이제 그 팔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다 용인하고 그냥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트럼프에서 가문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미국에서 강력하게 간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 지난주에 그때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 남국형님께서 대통령실 그 뭐 소통비서관 뭐 이런 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나오고 한 그 다음 날인가? 그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 계셨던 그 김용범이라는 분이 그 대통령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해시드에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글로벌하게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가 많이 나오니까 확실히 좀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체스님 주제를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스테이블 하다라는 게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안정된 뭐 안정적인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이게 뭐가 안정적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 달러든 원화든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당 얼마 이렇게 딱 고정을 딱 둬가지고 여기서 시세 변화가 이제 적게끔 원래는 뭐 없어야지 이제 스테이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거의 적게끔 이렇게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사실 뭐 테더나 뭐 USDC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는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각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이 있을지도 저는 궁금하긴 해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아까 투자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네트워크의 코인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가장 큰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이제 선반영된 건데도 지금 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론 중국에 있는 그 트론 뭐 그다음에 RWA 같은 경우 이제 그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하죠. 그거는 GK 싱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코인들이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코인 투자가 아니라 다른 쪽도 관련이 있냐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을 굉장히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담보를 테더는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말고도 다양한 뭐 은, 석유 등 원자재 같은 이제 실물 자산들도 담보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침투할 거냐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담보물이 좀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커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상환을 해야 되게 되면은 이게 그 금, 은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덤핑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 경제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국채 보유량이 지금 그 테더랑 USDC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비슷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규모랑 비슷한데 그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코인쟁이들로 하기에는 이제는 좀 커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기린 씨가 아까 뭐 체스님이 뭐 이더리움이나 뭐 테더나 솔라나 이런 것들 같이 뭐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고 이더리움, 뭐 테더, 솔라나는 그게 왜 오르지? 뭐 거기에서 발행된다는 게 어떤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뭐 체스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네. 블록체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인이잖아요. 네. 코인이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발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에 발행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똑같은 달러 패킹 코인이어도 솔라나에 발행되는 거랑 이더리움에 발행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체인별로 이름은 똑같은데 체인별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체인별로 그 운영하는 자산 규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이 코인은 이 나라에서 좀 많이 쓴다 하면은 그 코인 위주로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체스님이 이제 해준 얘기 중에서 이제 담보물 잡는 거는 사실은 체인이랑 상관없이 오프라인에다가 담보물 잡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담보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블록체인에다가 코인을 더 발행할지 그건 이제 발행사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서 이거를 마침 막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CBDC vs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CBDC는 끝이 사실은 코인이 아니에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코인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을 그냥 활용하는 형태가 되기만 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형태가 블록체인일 때가 편하다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CBDC 컨셉이랑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컨셉이랑 완전히 막 무슨 대립되는 개념이어서 뭐 같이 갈 수 없거나 막 무슨 뭐 이렇게 싸우거나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냥 중국이 좀 더 CBDC를 밀고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니까 좀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 일단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어도 이걸 여러 체인에서 다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인기 있는 코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더리움이고 중국은 트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인한테 스테이블 코인 팔라 그러면은 트론 네트워크가 제일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은 이더리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을 밀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클레이튼을 외국인이 누가 사냐. 그러니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크립토 하시다가 중간에 끊기신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코인 하나 발행하면 그 네트워크에서만 발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여러 채널 다 해가지고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별로 이제 선호하는 코인으로 이제 뭔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 네. 이렇게 좀 일부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제 신청곡,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뭔가 그 요새 코인을 밀고 계신 분들이 약간 그 전투력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약간 기운을 내야 할 때 듣는 노래 윌 제이의 오브 더 레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딱 네.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윌 제이의 오브 더 레코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Justin,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So can I get an interview, up close and personal with me? If I may ask, my dear, how about we disappear? Let's go, get out aside. Nobody has to know, we'll keep it on the low. Can't track us down tonight. Now it's just you and me, I respect your privacy. What happens here, will never leave this room. So lock the door, put me in, put a finger to my lips. Cause I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Off the record with you. How do you work behind the scenes? Just need a moment of your time. So would you do me the honor, please? And let me take a look inside. Baby, I wouldn't dare get into your affairs. I won't step out alive. Nobody has to know, we'll keep it on the low. Can't track us down tonight. Now it's just you and me, I respect your privacy. What happens here will never leave this room. So lock the door, put me in, put a finger to my lips. Cause I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Off the record with you. Off the record with you. I like to stand up, too hot to handle.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I like to stand up, too hot to handle.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Off the record with you. Nobody has to know, we'll keep it on the low. Oh. Now it's just you and me, I respect your privacy. What happens here will never leave this room. So lock the door, put me in, put a finger to my lips. Cause I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I like to stand up, too hot to handle.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I like to stand up, too hot to handle. Cause I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네, 윌 제이의 오프 더 레코드 듣고 왔습니다. 제가 발음이 세가지고 오브 더 레코드라고 해버렸는데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이제 도람프의 꿍꿍이. 아 근데 다음 주제가 네. 그 그랜트 펑님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 도람프의 꿍꿍이인데 사실은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지금 관세 뭐 유예하고 지금 막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쓸까? 그러면 진짜 수요가 늘까?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라는 게 항상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거는 미는 거라서 뭐 금이나 은 이런 가격은 오르겠죠. 당연히 네. 코인 가격도 오를 건데 네. 그 투자 관점인 거고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에는 그렇게 오를 건데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거냐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방송이 또 여러 면에서 공정성이 나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리프님처럼 코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어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초 체력을 다져온 작은 기업이 그 기지개 좀 켜게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우리가 정책 같은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했을 때 지역 화폐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조금 잘 될 것 같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역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 이 기반으로 다 전환하지 않는 이상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통할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뭘 보고 있냐면은 네. 일단은 그 뭐 코인 디파 이런 거 다 빼고 네. 관광객들에 대한 그 결제를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비자랑 지금 막 바이낸스랑 연동해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랑 이제 매칭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 근데 달러 관광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달러를 보유한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장 심플한 거는 그냥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환전 안 하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미국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유럽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은 그런 업주들은 또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달러라는 거는 어쨌든 지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환전을 하면은 사실은 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국 계좌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그거를 내가 디지털로 달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 환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달러 지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어떤 다른 나라에서 내가 달러로 환전을 하겠다 하면은 그 달러라는 지폐가 그 나라에 충분히 그 지폐 현실로 존재하는 그 종이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가게 되면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요새는 사실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고 핸드폰 없는 데가 없으니까 네. 훨씬 보급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채권처럼 사실은 달러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훨씬 쉽고 달러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폭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일단 그런 전략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이런 작은 실생활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이게 화폐 정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부터 막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뭐 얘기 나오고 뭐 옛날에 뭐 독일 마르크화도 그렇고 그 화폐 정책이 잘 안 되는 안 되는 국가들이 한 번씩 속으로 아씨 이거 어떻게 한 번씩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그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이렇게 공기 정화를 한 번 시켜주듯 이렇게 시장에 돌풍을 가져와서 한 번씩 이렇게 싹 뭔가를 좀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들을 간혹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끌고 오면서 약간 그런 꿍꿍이를 저는 약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체스님 말씀처럼 달러에 대한 인기가 약간 시들해지니까 조금씩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니즈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다시 그 화폐 권력을 좀 더 다시 좀 강화해 보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일이 좀 수가 틀어지면은 여기서 좀 장난질 좀 쳐보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아까 RW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국제 정세에서 뭐 이제 석유나 그다음에 또 가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좀 자산들을 달러를 비롯해서 자산들을 막 거래해가지고 국제 경제를 많이 움직이곤 했었는데 네. 이제 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담보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면 담보물로 사실은 그런 부동산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동산 RWA화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뭐 NFT화를 해서 네. 걔를 사실 담보물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금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유리해지는 거는 결국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외부의 좀 힘에 휩쓸리기가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런 제도를 하면은 좀 미리 이제 이런 기사 나왔을 때 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막 그렇게 하려고 들면은 우리도 어쨌든 선제적으로 뭐 선점할 필요가 있을 때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두 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재명 정부 그 임기 안에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정부까지 뭐 이어진다면 뭐 단기적으로 실패, 장기적으로는 성공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었고. 그러니까 실패라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안 쓰는데 어떻게 실패하는 뭐 그러니까 다 파산?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서 그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어떤 이게 제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서 그랜트 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민들이 그냥 널리 쓰여지는 거를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제 기준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노래를 듣고 좀 예.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신청곡인데 이게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스테이블 코인 하면 또 경제 얘기 나오고 너무 고민거리가 많아져서 QWER의 고민 중독 가지고 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이쯤 왔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쿡쿡 어려워.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네, QWER의 고민 중독 듣고 왔는데 그 좋은 일로 고민 중독돼 봤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노래가 신나게 나오는데 세 분 표정이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요? 아.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뭐 들으면서 이제 또 각자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아, 그렇죠. 그랬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말 이어가자면, 그랜트 펑님이 그렇군요. 많이 가진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뭐 경제적인 그 관점에서 기린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싸우셨나요? 그런데 싸운 거 아니고. 아, 저희 뭐 정의친 때 싸웠죠. 정의친 때 싸운 거 말고는, 연기로 싸운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얼만큼 공감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은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게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혹은 이제 구매에서부터 이제 업주들이 정산받는 과정까지가 이게 엄청 편리하고 간단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만약에 가능했으면은 진작에 거래소들이 뭔가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간편하게 뭐 코인 받아가고 정산하고 이게 됐을 텐데 이건 뭐 은행이랑도 막 연관돼 있고 이 이해관계 그 부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국가 기관 차원에서 그냥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우리가 뭐 관세 전쟁에 대응하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정치적인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대중들까지 넘어오기에는 단기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뭐 국가가 어떤 특정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국채 사듯이 사올 수는 있겠죠. 그러고 나서 뭔가 무역이나 뭐 관세 같은 걸 낼 때 우리 그냥 너네 거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낼게. 뭐 이런 식의 활용은 뭐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도란부 선생님께서 너 스테이블 이거 안 사면은 관세 3,000% 매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세 3,000% 매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관세 3,000%가 매겨져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그 대통령을 아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중국과 자꾸 연관 지으는 게 중국은 맞불을 놨어요. 그렇죠. 맞불을 놓고 중국은 그래서 석유 그 파는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과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브릭스 연합이라는 이런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 너 안 쓸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 그런 강대국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3,000%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미국 내에 아마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제품을 못 사는 거죠. 수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관세 전쟁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그 머스크 형님도 이제 등을 지셨고, 예, 뭐 아무튼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기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3,000%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재미를 섞으신 거라서 근데 그랜트펑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상대를 안 하면 혼자서 놀 걸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트럼프는 어차피 혼자 잘 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는 쓰일 것 같은데 이 대중주들 서민들이 쓰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 결제 만약에 무역 대금을 이걸 쓰게 되면 큰 거죠. 그렇게는 뭐 가능할 것 같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길버님 체스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민주적인 굉장히 국가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신경 쓰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네. 한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도란프 선생님처럼 하는 국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국가들에서는 아마 야 하자 하면은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좀 그런 나라들은 네, 사실 네. 자국의 화폐보다는 달러를 원할 테니까 네. 일단 지폐를 갖는 건 어려우니까 스테이블 달러로 많이 그래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국가들은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좀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길버님 말씀대로 뭐 일반 시민들이 뭐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할 때도 그 프로젝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지.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가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그 유동성을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좀 수익은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일단 판에는 올라가는 있어야 된다. 판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아도 그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안에 판에는 올라가 있어야 그렇죠. 글로벌리 어떤 소외당하지 않는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화두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네. 이거 어차피 이거 답변도 하기도 어려운 건데 네. 왜 제가 CBDC 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무역 대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까 막 미국이 뭐 트럼프가 막 관세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5개국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브릭스가 자체적인 그 CBDC 네트워크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전쟁 구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랑 달러 이제 쓰지 말고 우리들끼리 결제망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 다른 연합.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브릭스 연합에서 내부적인 자체 망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민간 사업자가 거기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 무역 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자체적인 그 CBDC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 그 디지털 위안화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무역 대금으로 유지 케이스를 잡았으면은 그 브릭스 연합의 CBDC가 또 걸리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놔야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 비교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기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국가들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놓는 것 자체가 이런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그러니까 대결 있는 구도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과 CBDC라는 것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여기가 주요한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인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BDC는 그 국가 주도형이기 때문에 네.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중국 위안화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핵심인 거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다 개방을 한 다음에 너네들 자유롭게 하지만 니네들 미국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방형 네트워크. 그러니까 오픈 AI 전략과 네. 그다음에 저기 딥시크 전략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픈 AI처럼 API를 다 열어서 누구나 다 와라.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딥시크처럼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략이 되게 다른 거죠. 이게 사실 저 기린님 같은 경우는 CBDC 뭐 기린님뿐만 아니라 좀 첼스님도 그렇고 CBDC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잖아요. 과거에는. 뭐 좋진 않다기보다는 그냥 나라가 이게 하는 게 잘 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인데 뭐 네. 사실은 뭐 그냥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이거죠. 네네네. 근데 장차 가야 되죠 이거. 네. 저도 뭐 예전에는 CBDC가 블록체인이 맨날 탈중앙화 막 얘기 나오고 했을 때는 사실 CBDC가 아예 용어 자체에 센트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블록체인 정신, 그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정신에 반하는 개념이다라고 그냥 저도 주입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완전한 탈중앙화가 어렵다는 게 이제 뭐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BDC를 잘 성공시킨다면 우리가 또 퍼블릭 코인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CBDC가 전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 저는 쓰레기라는 생각은 동일해요. 네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이게 우리 선불 전자지급 사업자라고 있잖아요. 그쵸. 뭐 10,000원 충전하고 10만 원 충전해가지고 쓰게끔 하는 게. 네네.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은 네. 중국이 이거를 개방형 네트워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뭐 5천만 국민이면 그 뭐 성인 이후 하게 되면 몇천만 국민이 쓴다고 하는데 네. 그 중국은 조예요, 조. 거기다 위챗을 쓰는 데가 그 정말 몇 억이잖아요, 몇 억. 네. 내수만 네. 해도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무섭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 그 해외 송금 네트워크망이 있잖아요. 그 네. 네트워크망을 안 쓴다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 네트워크망을 안 쓰고 우리 네트워크망으로 들어와 새롭게 이제 짜는 그래서 스위프트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 막 그 주요한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 중국이 그 네트워크망을 완전히 빼가지고 자기들 쪽으로 이제 유입시키면은 아주 개인정보 탈탈 털리고 장밋빛 미래가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무서워요. 이제 막 그게 되면 어쨌든 어떤 특정 거래소들이 픽 될 거잖아요.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소 요즘에 지금 뭐 개인정보다 뭐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난리잖아요. 뭐 그렇죠. 통신사도 막 지금 해킹 당하고 뭐 예스24도 해킹 당하고 막 지금 너무 해커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국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럼 거래소들 막 지금 해커들이 막 군침 흘리면서 막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통제가 안 돼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 이게 뭐 감사의 의무에 뭐 하는 것도 다 해외에서 법인 세워가지고 네.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부가 그 금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얘 다 갖다 팔아 막.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컸다라는 게 지금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컸네. 약간 이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투자 자산도 그렇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란트 펑님도 어쨌든 글로벌 조류에 빠질 수는 없으니 정부에서 좋은 정책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꾸기형을 외쳐주셨어요. 네, 아무튼 꾸기형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활약해주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솔직히 강대국에 완전 대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되게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막 그렇죠. 끌고 가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안을 내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정부가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대 금융위 누가 이길까? 자, 보세요. 한국은행이 CBDC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금융위가 코인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둘이 국내에서 유통이 돼야 돼. 왜냐면 다 그 화폐 발행량과 관련돼 이제 스테이블 네, 코인도 네, 그렇고 누가 이길까? 요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이제 보실 때 네. 그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이런 거 이거 보시면은 그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좀 당분간 코인 뉴스가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 이 경제 주간지에서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는 게 진짜 그 거의 없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근데 코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막 코인 발행해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그 함부로 스테이블이라고 하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라 그래? 밤코인을 밤코인. 그러니까 좀 뭔가 뭐 아무튼 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테이블하다고 너무 자신 있게 명칭에 써놓으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안정적이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죠. 네. 불안정함을 야기할 수 있는 건데. 다이나믹 코인이다. 그렇죠. 다이내믹 뭐 아니면은 뭐 그냥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뭔가 용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리플은 뭐함? 그러게요. 리플.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 드는데. 리플은 지금 저 비트코인 비밀번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까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신청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신청곡은 요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 진격의 거인의 이제 벽 안에 갇혀 있는 약간 LN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격의 거인 OST 콜 오브 사이런스 갖고 왔는데 아마 네. 뭐 길버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언제 나왔는지 되게 네. 좀 슬픈 노래인데. 알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OST 콜 오브 사일런스 네 끝으로 들어보시면서 오늘 블로킹 405화 여기서 마치고. 잠깐 근데 마지막에 이거 뭐 댓글만 한번 읽어주시면. 네. 오늘 어려운 주제인데도 재미있게 풀어내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저희야말로 어려운 주제인데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맞네요. 용어 이해 신중을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3시. 오후 3시. 오후 목요일 3시입니다. 네, 목요일 오후 3시. 네,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목요일 3시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